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장의 탄핵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원장 탄핵, 헌법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헌법 초유의 사태를 많이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공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수사와 재판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관용차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 비리가 하나만 나와도 사실은 당연히 당 대표직은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원래는. 더더군다나 북한에 800만 불 송금해준 대북 송금 사건, 거의 국기문란에 가까운 사건에도 지금 연루돼서 재판 중에 있죠. 또 선거 때는 거짓말한 걸로 공직선거법에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서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 지금 2심하고 3심밖에 안 남은 상태죠. 뭐 등등 해서 이 많은 사법 리스크들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장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탄핵 정말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도 높은 비판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알다시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거는 어떤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 이런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조직이 큰데 일일이 내부 감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두고 직무감사도 하고 또 비위가 있으면 비위에 대한 감찰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과 또 별도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사원이 했던 것들 중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 예방접종 같은 걸 맞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예방접종 받은 신생아 내역과 출생 신고된 신생아 내역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그 살해되거나 영아가 살해됐던 사건들을 대거 밝혀서요. 여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이뤘어요. 이건 감사원의 대표적으로 최근에 잘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고 그 감사원 직원들이 노고도 노고지만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이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걸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거거든요. 공직자들을 그렇게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탄핵 사유가 일단 황당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분이 평이 좋고 업무가 뛰어나고 윗분이나 밑에 분이나 다 이 감사 분야에 있어서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임명한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 목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황당한데요.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물어보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감사원이 독립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원을 제대로 감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근데 말꼬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대한민국하고 전혀 별도로 국정 수행과는 완전히 별개로 따로 놀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해명도 했습니다. 감사원장이. 그게 감사원의 독립성은 제가 철저히 지키겠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감사원 업무를 열심히 할수록 국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 한마디를 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나머지가 더 황당한데요. 문재인 전 정부 거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답니다. 근데 전현희 감사, 그 권익위원장,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전현희 의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감사는 내부 제보가 있어서 시작된 감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오히려 법사위원으로 들어와서 감사원 예산을 껌껌이 끼어들어서 다 깎으려고 하고 감사원장한테도 무조건 뭐라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완전한 이해 충돌이고요. 정말로 문제 많은 행동입니다. 자기가 감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보복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얼마나 허접하냐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월성 1호기가 아직 쓸만한데 국민을 위해서 더 써야 되고 안전 문제도 없는데 이 원전을 싫어한 나머지 빨리 이걸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잘못 과장되거나 왜곡됐다 이런 게 감사 요지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최재 현재 감사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처분이 끝났고요. 여야가 합의로 감사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표적감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서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1년 8개월이나 감사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했냐라고 시간을 끌었냐라고 하지만 철저히 감사하고 계속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니까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느라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하는 과정까지 지켜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까지 다 적발해서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된 감사가 부실했다라고 해서 트집을 잡는 것이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국민이, 선량한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끔찍하게도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인데 이것을 안보 라인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마치 북한에 월북하려고 한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형이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 동생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동생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 해경에서 막 전화가 왔는데 평소에 불온서적 많이 읽었습니까? 평소에 뭐 월북할 만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만 물어본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되는 정부가 국민 편을 들지 않고 북한 편을 든 것이고 마치 그 피살당한 것이 월북하려다가 본인 과오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자유권을 행사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정말 진짜 천벌받을 일이라고 저는 이거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탄핵을 하겠다? 나중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현재 재판 중이거든요. 그 재판 결과 다 유죄 나오면 민주당 의원도 어떻게 고개 들고 국민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 감사했던 감사원장 다 이런 사유로 탄핵했던 거 다 역사에 남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재판 결과와 이 탄핵 소추가 또 기각되고 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개를 못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기각됐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가 기각됐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제 기각됐었죠. 안동환 이정석 검사 기각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정석 검사는 9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9대 0으로 기각이 됐어요. 9대 0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 그 시절에 임명됐던 헌법재판관조차도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 본 것이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반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응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이제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감사원 과장들, 그 실무하는 과장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단체로 모이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이 감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민주당이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것을 굉장히 성토대회가 열린 것이고요. 또 연이어서 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라고 또 하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검사들도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 반복하는 거 민주당은 뭐 그냥 공짜로 하는 거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망과 신뢰도 잃는 거예요. 공무원도 다 우리 국민이고 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그 대상들이거든요. 공무원들 모욕 주고 윽박 지르고 맨날 탄핵하고 사유도 안 되는 거 기각돼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켜서 반드시 민주당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잃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정석 검사는 9개월 만에 탄핵 소추가 기각됐는데 저는 그 기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요, 이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3명을 또 임명을 안 하고 민주당이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또 트집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께서 준엄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를 일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그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이런 반헌법적 행태들이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왔을 때 심리를 빨리 해서 아주 단기간 내, 몇 개월 내래도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꼼수는 뻔합니다. 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정지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업무를 이어받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조은석 위원이에요. 장수로 이 감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감사원장 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편향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관저 관련된 감사 자료도 이분 개인 의견을 막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서 그거를 또 민주당에 막 제공하려고 했었어요. 뭐 저요 하면서 제 자료를 좀 민주당에서 받아가시죠 라고까지 하는 입장을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에 편향돼 있는 분이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이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된 자료들 국회 민주당한테 제공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결과 줘도 당연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때까지 전임 감사원장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감사 결과는 아주 자세한 게 다 공개가 돼요. 근데 감사위원들끼리 논의한 것까지 공개가 되면 어떻게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결문 공개하는 것처럼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만 그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조은석 의원은 그 과정을 공개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발언하고 자기가 민주당에 편향되게 편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편향돼 있기 때문에 전혀 객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공개돼봤자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감사원장 탄핵하려고 할 텐데 저희가 국민들께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표결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민주당의 행포를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선거로서 또 국민들께서 질타를 해주심으로써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 문제점을 앞장서서 계속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